미술시장이 변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기술과 신세대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급격히 변하며 활성화되는 미술시장 현상을 오늘 저녁 10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 대원쌤입니다. 요즘 아트 컬렉팅이 핫한데요. 여러분들은 아트 컬렉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한 번쯤 작품을 컬렉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주변의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미술시장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나 제 지인 외에도 전문가들 모두 이 변화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미술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디지털 플랫폼 세대인 MZ세대가 새로운 키플레이어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유통의 강세도 중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키아프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강의에서나 제 채널에서 늘 말씀드려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미술시장, 담합과 상호 간의 배척이 기승하며 자기들만의 리그였던 미술계, 이런 폐해가 하루빨리 건강한 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한국 미술시장의 큰 변화를 진단해보고 향후 앞으로에 대한 예견을 해보겠습니다. 키아프 리뷰에 이어 MZ세대의 새로운 컬렉션과 투자 문화, 젊은 인기 작가의 부상, 옥션의 최근 동향, 온라인 마켓의 확산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아프 2021 아트페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프라인상에서의 미술시장 분석을 하는 데에는 여러 잣대가 있지만 크게는 1차 시장인 갤러리, 그리고 2차 시장인 옥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트페어가 핫플레이스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작년 연초에 화랑미술제 시장으로 아트 부산이 성황을 이뤘고요. 10월에 열린 키아프도 큰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김복기 아트인컬처 편집인에 의하면 작년도 키아프 매출 총액은 650억 원 정도였는데요. 반면 2019년 매출 총액은 약 300억 원 정도가 조금 넘었었다고 합니다. 이는 약 2배 정도로 급상승한 것이죠. 이번 키아프는 총 10개국 170여 갤러리가 참여했습니다. 전회 대비 입장객은 7% 늘어서 8만 8천 명이었다고 키아프 측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수치만이 아니라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 상승 곡선이 매우 낮았던 미술 분야가 최근 2-3년 사이에 갑자기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키아프를 통해서 보면 키아프 주최 측부터 전시 방식과 시설 환경의 혁신적인 개선이 보여서 전시자나 관람자나 모두 과거에 비해 편리하였다고 다들 말합니다. 물론 그동안 국내 갤러리들이 국제 페어들을 많이 참석하며 노하우를 많이 익혔던 부분도 한몫한다고 합니다. 그 혁신 속도도 매우 빠른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내년의 키아프는 유명 미술 전시기관인 프리즈와 공동 개최를 한다는 데 대해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과 관람객들의 의견에 의하면 마치 그들이 아트바젤 홍콩이나 LA 아트쇼를 방불케 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이번부터 사전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전시 판매될 작품들을 사전에 모바일이나 온라인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사전 예약까지 받아서 VIP와 VVIP의 유치를 더 적극적인 전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과거 키아프의 전시 위주 방식에서보다 글로벌 스탠다드인 판매 위주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바꾼 것이 매출 향상을 높이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한 참고 관계자에 의하면 해외 회원 갤러리 중에는 VVIP를 위한 전시 오픈이 되기도 전에 출품작 전부를 완판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VVIP가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리스트만 보고 싹 다 사버렸다고 한국의 젊은이들에 대해 무척 놀랍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건 미술시장이 MZ세대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활기를 얻는 듯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는 아마 지금의 MZ세대가 느끼는 자산 확보의 기회가 부동산이나 취업으로는 도저히 어렵다고 느끼고 비트코인, 주식 등 다른 방법으로 자산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NFT 기반의 자산 투자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MZ세대는 온라인 컬렉팅을 당연시하다 보니까 키아프 시작 전부터 인스타그램으로 갤러리들에게 이번엔 무슨 작품들이 출품되는지 문의가 쇄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갤러리에서 넘겨받은 작품 리스트를 보고 미리 온라인 구매를 하고 오프닝 날에는 자신이 구매한 작품들을 보러 갔다는 거죠.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죠. 평소 미술에 관심이 없던 MZ세대가 키아프 다녀왔다고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그런 현상.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세대가 크게 변하고 있고 문화도 변하며 이런 큰 변화에 의해 미술시장 자체에 혁신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문화가 앞으로도 정착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투자에 집중하면서도 말입니다. 이번 키아프의 현상을 보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첫째, 한국의 젊은 바잉 파워를 확인하며 해외 유수 갤러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더 좋은 작품들이 늘어나며, 두 번째, 미술 컬렉팅은 더 이상 부자들의 절세나 투기 용도가 아닌 하나의 긍정적 투자 상품으로 보편화되어 가는 것이 아마 조심스럽게 전망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갤러리스트 지인들만 해도 최근 1년 정도 매출이 과거 10년 동안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올린 어떤 매출만큼 컸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여럿 나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웠는데요. 실제로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갤러리의 매출이 이 정도라면 다른 플랫폼이나 방식의 미술 판매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2030 MZ세대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술시장의 판세를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50대, 60대 기성자산가들의 투자에서 30대 신흥자산가들의 참여로 바뀌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작품들이 핫한가이죠. 50대, 60대의 선호도가 좀 더 전통적인 현대미술 스타일을 선호한다면 젊은 MZ세대는 기존의 전통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과거 순수미술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그런 스타일까지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그들이 형식이나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성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례 중에도 아는 분의 아들이 30대 중반인데요. 의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세 달 사이에 10억 원어치의 유명 단색화들을 닥치는 대로 샀다고 하죠. 또 키아프에 참가한 한 갤러리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았는데요. 그 대표가 요즘 MZ세대들에 대해 전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묻더랍니다. 몇 년 정도 기다리면 이 작가 작품이 얼마나 오르나요? 가격 상승을 보장해 줄 수 있나요? 라고요. 이것이 MZ세대의 미술작품 수집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MZ세대들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청년들입니다. 그들은 요즘 자산 증식을 위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들에게는 불안한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은 위험하다고 여기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사려니까 터무니없이 비싸 엄두도 못 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대출 등을 받아 미술에 단기 투자해서 아트 재테크를 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재벌 3세 4세들인데요. 이들은 엄청난 재원으로 묻지마 투자로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전문 지식도 없으면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끼워서 젊은 블루칩 작가들을, 예를 들어서 우국원, 문영태, 김선우 같은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겁없이 싹쓸이하는 그런 위험한 구매 형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들보다도 더 재력이 많은 일부 신흥 재벌 세력으로 비싼 작가의 작품들을 겁없이 구매한다고 합니다. 대체로 3, 4억대 하는 김창렬, 박서보, 이우환 작가들 같은 그런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산다고 하는데요. 가격의 인상에 대한 담보가 충분히 잡힌 그런 작가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과연 이런 현상이 환영할 만한 그런 바람직한 현상인가입니다. 물론 미술시장의 팽창과 활성화는 환영할 만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자금 조달이나 자금의 손실 같은 것은 누가 책임지나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경우 영끌해서 조달한 이런 돈을 잘못 투자하는 경우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미술작품의 경우 대체로 가격이 오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오랜 기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부류도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경우는 젊은 블루칩 작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장할 수 없죠. 물론 다른 투자들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세 번째 부류는 다소 그 안정성에 대한 위험은 적은 편이죠.
하지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죠. 자, 한마디로 이런 미술시장의 급속한 성장 현상과 그 주체가 젊은 MZ세대라고 하는 것이고, 미술시장의 활성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게 된 것은 기술과 사회문화의 변화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쌍방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SNS가 주된 의사소통 플랫폼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작가, 중개자, 구매자들이 아주 쉽게 의사소통하고 구매 또한 손쉽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어난 그런 현상인 거죠. 지난번 아트페어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던 QR코드의 적극적인 등장도 이런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키아프나 부산 아트페어도 이제는 QR코드를 적극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현상은 사실이고, 묻지마 투자 방식만 주의한다면 젊은 세대들의 투자자와 예술가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반가운 현상이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관심 가지시고 참여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은, 미술 구매를 단순한 돈을 벌기 위한 투자 개념으로만 보시는 것은 자신이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의 절반만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작품을 구매할 때 작가가 누군가, 그 작품의 금액적 가치는 얼마인가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투자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니 자신의 미술적 취향을 존중하고 자신에게 행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구매하고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며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